앞에서 불법 유턴한 차 때문에 급정거한 트럭을 뒤에서 받았다면 과실은 몇 대 몇으로 봐야 할까요? 또 맨 앞에서 사고를 유발한 불법 유턴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이렇게 모호한 과실 비율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제보자 차 바로 옆에서 급차로 변경을 합니다.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위험천만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다시 만난 그 차가 부딪히면 안 되는데 다행히 멈췄네요. 그 당시에 7, 8개월 된 아기까지 있어가지고 운전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차량들을 켰거든요. 그랬더니 앞차 운전자의 보복 운전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거 좀 심한데요. 그렇게 고의 급정거로 부족했는지 천천히 옆차로로 이동하더니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라고 협박을 했다고요. 결국 제보자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머. 이게 웬일인가요? 가족들이 말려도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는지 얼굴을 물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싸울 일인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제보자는 특히 얼굴에 상처가 심각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외과를 가니까 의사 깜짝 놀라더라고요. 걔한테 물린 것보다 감염이 심하다고. 그런데 폭행도 폭행이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사실 따로 있다고요? 애기도 있는데 이제 앞에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따지니까 그래 차에 애기가 있어? 애기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위협하려는 남성한테서 아이를 지킨 건 아내였습니다. 예. 또 다른 남성한테 남편이 붙잡혀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안에 타반상 이거 아이고. 꽃이 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오른쪽 털에 블랙박스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서 있고 앞에서 동생이 때리고 참 진짜 교묘하게 이게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건이라서 일단 담당 검사님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한 제보자 부부. 이 사건을 검찰청에 접수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더 양보를 하고 좀 참고 했었으면 좀 이런 일 없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초간의 이론이라는 게 있죠. 3초만 참으면 싸움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아무튼 폭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제보자입니다. 첫눈인데 또 엄청 많이 왔거든요, 눈이. 그래서 차가 더 많이 막혔죠. 그래도 이 언덕길만 오르면 회사에 도착인 제보자. 그런데 지금 탱크로리가 미끄러져 내려오는데요. 아이고, 가만히 있던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아요. 예. 계속 밀려가다가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갔는데요. 예. 밖에 서 있던 운전자가 저 차를 세워버려야지 저게 멈추지 않죠. 위험하죠, 오히려. 순간적으로 또 아이고. 생각이 들어요. 새 차인데, 나온 지 7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스팀 아이고,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새 차의 수리 비용은 약 400만 원. 그런데 굴러오는 탱크로리와 부딪힌 건 자동차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철엔 아무래도 눈길 운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점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5일 오후 5시 20분경 여기는 안양시입니다.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데요. 큰 불인 건데요? 제보자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상황이 제가 그 어땠는지? 근처 가니까 연기가 갑자기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거의 근처 갔을 때는 뭐 불길이 한 10m 이상 올라오더라고요. 대응 1단계를 발령할 정도로 화재 규모는 점점 더 커졌는데요. 이에 소방 차량 35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범퍼를 재생하는 공장으로서 그 인화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취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화물질이 이제 연소되다 보니까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화재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근처라 더 위험했습니다. 예.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1시간가량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요. 그래요? 이 화재는 소방서 추산 약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영상이 채택될 경우 현금 10만 원을 드립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자,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고, 어린이와 부딪히고 말았네요. 아이고. 오로지 막 애가 장애 생기면 어쩌나, 애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쩌나, 그것만 막 벌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그렇죠. 있어서. 아우, 살이 다 벗겨지는 그런 개방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횡단보도로 생각하고요. 횡단보도 사건이며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법률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 여부. 하지만 어린이가 딛고 있는 발의 위치 때문에 현재 쌍방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줄 교통 전문 이기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계류가 되어 있고요. 민사적인 문제도 계류가 되어 있는데, 법률상으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흰색 선이 그어진 부분을 횡단보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 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이 횡단보도 사고 여부는 아직 확실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그와 좀 다르다는데. 그렇지만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런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상이 아닌 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면 과실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지금 가해 차량의 진행 상황을 보시면 그 차량이 그 전멸 신호등을 통과해서 그리고 정지선에 다다를 무렵에 왼쪽 횡단보도상으로 이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에 올라서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횡단보도에 그리고 올라가 있네요. 횡단보도 위에 트럭이 완전히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이 트럭의 뒤편으로 해서 횡단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동이 이제 갑작스럽게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충격한 잘못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조금 더 줄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아동의 과실은 한 10%,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은 한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제보자. 잘 가는가 싶은데, 아이고,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앞차와 저와의 과실관계는 제가 100%죠. 안전거리 미확보로. 근데 본인 과실 100%인데도 제보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가 100%를 뒤집어 쓰더라도 그 검은색 차량을 잡아서 처벌을 하고 싶어요. 너무 얌체 같잖아요. 유턴은서요? 가버렸어요. 자, 저 검은색 차량을 잘 보세요. 우회전해서 잘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네, 저 봤어요. 이 제보자의 앞차는 추돌하지 않으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였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추돌한 될까요?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이적촉 유지 사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이 사고 제공에는 훨씬 더 큰 원인을 제공했고 그 불법 행위가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비록 30% 정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책임을 불법 유턴을 통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데 돌리는 것이 있군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